나 그 여성들과 성관계 한 거는 맞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요, 저렇게 뭐 강압에 의해서 성관계 가진 거 아닙니다. 그 여성들과 제가 마음이 통해서요,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안전지사의 주장입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 지금부터는 채널A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김 기자, 지난번 9일과 오늘 안전지사의 모습 완전 180도 달랐죠? 네, 방금 화면에서도 확인하셨듯이요. 네. 오늘은 말끔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열흘 전에 기습 출석할 때는 어두운 색 패딩에 좀 다소 얼굴도 수척하고 그러니까요. 흐트러진 머리에 어떤 수염도 좀 덜 깎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자, 깔끔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장도 갖춰 입었고요. 뭐 수염도 이렇게 깨끗하게 깎고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글쎄요, 안전지사 9일과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자진 출석, 오늘은 소환이 돼서 이제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지금 김민지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안전지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차이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한번 느껴보시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죠,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성폭행 의혹 안희정 2차례 조사. 노은지 기자, 저 그래픽 화면 좀 설명 좀 해줄까요? 그러니까 발언의 어떤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진으로 기습 출석을 했을 때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뭐 도민에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조사를 받고 새벽에 나올 때는 기자들이 좀 특정을 해서 물었더니 그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진 게요.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본인 스스로 혐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전에도 변호인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겠지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과 여러 가지 법리적인 준비를 하고 왔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사전에 계산된 어떤 말들을 한 게 아닌가, 저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혐의를 좀 부인한 듯한 말을 좀 먼저 던지고 들어간 것은 상당히 좀 준비됐던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간단한 문제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나 그 여성들과 성관계 한 거는 인정하나 강압에 의해서 성관계하지 않았고요. 서로 더 좋아서 관계 맺은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면, 아이고 안전지사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성관계를 맺고 그럽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언정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성폭력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거는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안전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약간 이게 그렇게 전략을 좀 딱 잡은 것 같아요, 평론가님? 아니 뭐 전략을 잡았다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네, 예.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검찰 1차 조사 받고 난 다음에 나올 때 네.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을 안겨줘서 미안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일방향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아, 내가 마음의 상실감, 너의 어떤 그 존경이든 사랑이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이 한 방향으로 가는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차 소환 때 합의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나를 애정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예. 같이 애정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의 마음이라고 치면 법률적으로는 이것 이상 더 이상 인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의한 관계고 나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 조사 받겠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돌을 던지시면 거기에 따른 돌은 맞겠습니다. 예. 이 정도 톤으로 지금 오늘 얘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정치데스크를 시청하고 계실지 참 궁금한데요. 안전지사가 지난 9일과 오늘의 모습이 여러모로 달랐잖아요. 옷차림 달랐고요. 표정도 달랐고요. 용모가 달랐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도 다 하나하나가 정치인들은 모든 게요. 이 손짓 하나도 다 메시지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이 정신과 전문의한테 한번 좀 물어봤어요. 이 지금 안전지사의 오늘 모습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난번에는
기습 출석에 맞는 복장을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답답한 마음에서 아무 행동도 못하면 너무너무도 답답해져오니까 그거를 풀기 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검찰이 소환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한테 기대하는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이 돼요. 예. 나도 정당하고 상대방도 정당하다는 화법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네. 나는 합의라고 선택했다. 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라고 선택하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권리이고 생각이니까 나도 그거를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합의라고 생각한 나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최명기 원장과 김민지 기자가 오늘 통화해봤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에 대해서는요, 이 오늘 정장 차림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면 보면 된다.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한다. 사과드린다. 네. 이것은 정말 나도 정당하고 상대방도 정당하다. 이런 화법을 선택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오해를 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뭐 주장한다면 그 말도 맞다. 상대방 주장도 인정하고 본인 생각도 인정하면서 어쨌든 모든 거 다 내가 책임진다는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한 화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 오전 10시부터 이제 안전지사에 대한 서부지검의 검찰 조사가 지금 5시니까 한 7시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셈이죠. 자, 가장 큰 쟁점은 업무상 위력 진실은 이 그래픽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런데 보면은요, 이런 쟁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전 정무비서,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인 이제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자, 김지은 씨는 먼저 안전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이자 상사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안전지사는 절대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vs. 안희정 전 지사는요. 아니에요. 저 두 명의 여성 주장 틀린 거예요. 강압에 의한 거 아니었고요. 합의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저게 지금 검찰청사 내부에서도 지금 뭐 검찰과 안전지사 간에 치열한 지금 공방이 주고받아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제 네. 안전지사한테 그 적용되는 혐의가 네. 위력에 의한 간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하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에서 힘의 관계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작용을 해서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성관계를 예. 이런 건데 오늘 안전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그걸 다 설명한 거예요. 허허. 나는 합의였다고 생각해서 예. 당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위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전에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이제 폭로했던 피해자의 얘기는 저는 안전지사가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저항의 표시를 했지만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전지사는 그냥 합의에 대한 성관계라고 본인은 인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인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이게 성폭력은 시청자 여러분 가장 쟁점이 그거거든요. 안전지사의 주장은 사실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다못해 제가 어떤 여성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를 손을 잡았는데 그거를 그 여성이 성추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성추행이 되는 것이고요.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라고 그 여성이 느끼지 않으면 성추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두 명의 피해 여성들은 어쨌든 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은지 기자? 네, 그렇죠. 지금 상당히 조금 이제 뭐 쟁점이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네. 여성들은 하나같이 그 관계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상사였기 때문에 나에게 좀 지시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다 이제 안희정 지사를 좀 고소한 혐의 같은 경우에도 그 위력에 의한 뭐 위력을 좀 가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관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로서 그리고 자신을 좀 고용한 입장으로서 이제 그 여직원들을 상대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된 것도 지금 사실 피해자 고소를 했던 고소인들은 조사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소를 했던 여성 A 씨 같은 경우에도 14일에 고소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보니까 16일과 18일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은 시간이 26시간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여직원이 무려 26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네, 26시간을 받았고 그 앞서 조사를 받았던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24시간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많은 진술을 확보해서 오늘 안희정 전 지사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진술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9일과 오늘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9일 날에는 검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안전지사를 맞이한 셈이죠. 근데 지금의 검찰 조사는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왜? 지금 안전지사 관련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압수수색도 했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했죠.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아마 안전지사를 몰아붙이고 있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 안전지사가 오늘 서부지검의 모습을 드러내자 이제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안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좀 공격하는 양상이었는데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며칠 전에 안전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안지사 이야기는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선후배사이고 남의 불행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안전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조심스러워했는데 오늘은 또 180도 바뀌었다면서요, 입장이. 네, 고려대 선후배 사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안전지사가 출석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사실 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희정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읽어보면 다 안전지사를 겨냥한 얘기로 좀 해석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성적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 자체로 뭐 이미 폐지된 범죄이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범죄 간통이 아닌가요?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당당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부하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된다는 거는 법대생, 1학년생들도 아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이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건데요. 실제로 홍 대표가 저런 글을 올린 이후로 오늘 아침에 한국당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좀 미투에 대해서 좀 발뺌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예. 사실 홍 대표가 좀 말을 아끼다가 이게 약간 지방선거 전략상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린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아니요, 말씀하시죠. 굳이 공격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싸움은 네. 같이 싸워줘야 싸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미투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 공공한 처지가 됐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그 처지가 된 겁니다. 네. 근데 특히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뭐 돼지 뭐뭐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땡땡땡.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예. 프레임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 성폭력 관련된 거라든가 미투를 했던 민주당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말을 꺼내면은 그러면은 희석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 안 꺼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요. 정치적으로는. 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창근 대변인은 안전지사에 대해서 오늘 이런 논평을 내놨더라고요. 잠깐 짚고 갈까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안전지사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이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자, 안전지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게 오늘 안전지사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